구독과 좋아요, 매너 있는 댓글 부탁합니다. 죽을 고비를 넘긴 배우들. 때로는 영화 같은 인생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고 영화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영화처럼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도 있겠죠. 자신이 연기하는 영화처럼 극적으로 죽을 고비를 넘긴 배우들이 있습니다. 앤 해서웨이는 2014년 하와이에서 휴식을 취하며 평온한 휴가를 즐기다 사고를 당할 뻔했습니다. 바로 거센 파도에 휘말려 해변에서 멀리 떠밀려 간 것인데요. 그녀는 익사 직전 정말 재난 영화처럼 극적으로 구출되었습니다. 그녀를 구해준 사람은 근처에서 서핑을 즐기던 지역 서퍼였고, 이 사람이 없었다면 더 이상 앤 해서웨이의 멋진 영화들을 볼 수 없었을지도 모를 끔찍한 순간이었습니다. 19금 테드의 주연이자 최근엔 트랜스포머 시리즈로 더욱 잘 알려진 배우 마크 월버그에게도 어김없이 죽을 고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2001년 9월 11일 아메리칸 에어라인 항공편 11의 티켓을 끊어 그 비행기를 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비행기를 타기 전 마지막 순간에 일정을 미루고 토론토 영화제에 들려야겠다고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마크 월버그가 타려고 했던 그 비행기는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충돌했습니다. 바로 수많은 인명피해를 낳았던 최악의 9.11 테러 사건이었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난 그지만 워낙 큰 사고였고 본인이 탔을지도 모를 비행기였으니 지금도 악몽을 꾸곤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마크 월버그와 함께 비행기를 탈 예정이었던 사람이 19금 테드의 감독이자 코미디 배우로 유명한 세스 맥팔레인이었습니다. 맥팔레인은 전날 술을 너무 많이 마셔 다음 날인 비행기 탑승 당일 심한 숙취로 인해 정신이 없어 비행기 시간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공항으로 달려갔지만 탑승 시간에 10분 늦게 도착했던 세스 맥팔레인은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비행기를 타지 못했고 9.11 테러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하마터면 그를 다신 볼 수 없었을지도 모를 그런 사건이었죠. 경비행기 마니아로 유명한 해리슨 포드는 그가 사랑에 맞지 않는 경비행기로 인한 죽음을 맞을 뻔했습니다. 2015년 3월 경비행기를 비상 착륙시키다 머리에 큰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요. 당시의 사고는 비행기의 동체가 반파되었을 정도의 큰 사고였습니다. 이런 사고를 당해 죽을 고비를 넘겼다면 트라우마가 생길 법도 한데 해리슨 포드는 완치되고 난 뒤 다시 비행을 시작했다는 소식으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승승장구하며 세계적인 대세가 된 남자 베네딕트 컴버배치는 어렸을 때부터 죽을 고비를 수차례 넘겼다고 합니다. 아기 때는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를 뻔했고 고등학교 때는 학교가 반파되는 폭발 사고가 있었으며 대학생 때는 하이킹을 하다가 조난이 되기도 했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남들은 쉽게 겪지 못한 일을 겪었는데요. 그는 남아공에서 6명의 갱에게 납치를 당해 죽을 뻔했었습니다. 다행히도 이틀 만에 간신히 풀려나 목숨을 지킬 수가 있었고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자칫하다가 그의 매력적인 작품들이 빛을 보지 못했을 수도 있었던 사고들이었습니다. 원초적 본능으로 유명한 샤론 스톤. 그녀 역시 그녀를 빛나게 해준 이 작품들을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1990년에 샤론 스톤이 정면 충돌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을 뻔했기 때문입니다. 턱이 빠지고 허리 부상에 갈비뼈가 부러졌으며 무릎이 뒤틀리는 등의 큰 부상이었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 샤론 스톤은 6개월간 침대 신세를 져야만 했죠.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10년 후인 2001년에 뇌동맥류 때문에 죽을 뻔했었는데 샤론 스톤은 당시 임사체험에서 보인다는 하얀 빛을 보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10여 년이 흐른 2014년엔 뇌졸중으로 쓰러졌었죠. 응급구조대원들의 신속한 처치가 없었다면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 주변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드류 베리모어는 2001년 화재로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당시의 연인이었던 코미디언 톰 그린과 함께 살던 집에 불이 났었습니다. 큰 화마 속에서 드류 베리모어가 키우던 개가 한밤중에 큰 소리로 짖어대며 깨우지 않았다면 그대로 그녀를 다신 만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시의 화재는 100만 달러 이상의 재산 손실을 냈고 화마에서 죽다 살아난 두 사람은 오랜 동거 생활을 끝내고 결혼에 꼴이 나는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2015년 미국의 유명 코미디언이자 영화배우인 트레이시 모건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몰고 가던 차가 월마트 트럭에 치인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의 사고로 동료 코미디언 제임스 맥네어가 그 자리에서 숨졌고 중태에 빠졌던 트레이시 모건은 2달 동안 치료를 받은 후 다행히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전미교통안전위원회 조사에서 사고를 일으켰던 월마트 트럭 운전사가 28시간째 한숨도 못 잔 상태에서 과속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트레이시 모건이 월마트에 거액의 소송을 냈습니다. 자신의 몸은 치료가 되었지만 사랑하는 친구를 잃은 아픔은 치유될 수 없다는 것이 트레이시 모건의 고소 이유였었죠. 세기의 여배우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7명의 남자와 8번의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는 화려한 사생활뿐만 아니라 수차례 죽음을 이겨낸 인간 승리의 배우로도 유명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1958년 비행기 사고로 세 번째 남편 마이크 토드를 잃고 기관지를 절제하는 응급수술에서 겨우 살아난 사건이었죠. 그의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았던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목 주변엔 수술 자국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또한 61년에 폐렴으로 인해 죽을 고비를 넘겼고 92년엔 호흡기 질환의 합병증으로 죽을 고비를 넘겼으며 95년엔 고혈압과 심장박동 이상으로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97년에 뇌의 양성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고 이후 심장질환의 하나인 우렬성 심부전증으로 인해 고생하며 결국 2011년 3월 23일 79세의 나이로 타계했습니다. 살면서 총 20번 이상의 수술을 받았으니 정신력이 얼마나 강한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환경운동가답게 평소에도 다이나믹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남아공에서 다이빙을 즐기다 상어에게 물릴 뻔한 적이 있었고 러시아로 가던 비행기 안에서 창밖에 다른 비행기가 엔진 폭발로 날아가 불똥이가 되는 과정을 고스란히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최악의 상황에 몰렸던 사건은 바로 스카이다이빙으로 인한 사건이었습니다. 스카이다이빙을 하던 중 어느 일정한 곳에서 낙하산이 펴져야 하지만 그의 낙하산이 지상에 거의 가까워져서야 펴지는 바람에 목숨엔 지장이 없었지만 심각한 타박상으로 고생을 했었다고 하네요. 그 후에 어떻게 됐냐고요? 스카이다이빙은 완전히 끊고 안전한 삶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배우들의 기적적인 스토리들 어떠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은 영화 같은 인생을 꿈꾸지만 이런 재난 영화 같은 경우는 사양하고 싶습니다.